네, 저희가 계속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또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20년째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분 한 분 연결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개사님 나와 계시죠? 네, 있습니다. 네, 계속 강남구에서만 지금 공인중개사 활동을 해오셨던 거예요? 네, 뭐 80년대 학창 시절부터 강남에 있으면서 한 네, 20년간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 중이니까 네. 부동산 시장 직접 체험 중이라고 그러면 이제 하겠습니다. 그 강남은 그냥 손바닥 위에 있는 거네요, 뭐 중개사님. 거의 뭐 자신할 만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7.10 대책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7.10 대책 이후에 매도 네. 문의나 내지 그러니까 실제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아, 매도 물량 많아졌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강남권에서는 실제로 집을 빨리 처분하는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아, 안 움직이고 있습니까? 음. 네, 매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 그 문의 전화는 많이 들어옵니까? 문의 전화는 정말 많은데요. 예. 주로 내용들이 연이은들 측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뭐 눈치 보기식 동양 문의가 많은 거로 봐서는 아. 한마디로 눈치 보기가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 탐색차 전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 정도까지. 어. 이게 왜냐하면 예. 이 여러 대책들이 정확한 답을 찾기도 어려운 이제 고차원 방정식 같은 대책들이 연이어 쏟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오양저강이 있고 뭐 시장도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예.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뭔가 그 눈치 보기 더 나아가서 버티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요 며칠은? 뭐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그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당분간은 조금 더 움츠러들면서 예. 어,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은 생길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가격이 예.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보시는 좀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정 교수님. 6.27 대책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충격이 좀 크게 받아들여진 게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라는 조합원 분양자격 신설이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 주택 공급이 가장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비상이 걸렸죠. 예예. 뭐 재건축이 그럼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음.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단지부터 해서 주변 아파트까지 전월세 매물 다 사라질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7.10 대책까지 나왔으니까 뭐 조세 정책이 과감하게 실행된 거는 맞는데 네. 뭐 퇴로까지 막아버리니까 출구가 없는 상황이 생겼죠. 음. 그 상황에서는 뭐 모든 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예. 더 움츠러드는 현상이 생기는데 예. 뭐 또 다른 한 채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여러 음. 가지가 예. 시장 상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버티기에 네, 들어가면 이제 그 세금은 따박따박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따박따박 내야 되는 세금을 다른 데서 보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전월세를 통해서 보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그 분석도 있었는데 같은 생각이세요? 정 교사님? 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네. 뭐 종부세 강화되면 이제 결국은 보유세가 현실화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보유세 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보듯이 점진적인 인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서로 다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급격한 세율 인상이라든지 음. 사회적 합의가 미비한 상태에서 조급한 정책이 펼쳐졌잖아요. 네. 그리고 조세정이나 뭐 소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뿐인데 음. 뭐 그로 인해서 종부세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네. 뭐 그거로 인해서 뭐 매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가격이 떨어지거나 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월세 쪽에서는 좀 꿈틀대는 그 징후가 좀 포착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예, 이미 그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 6.17 대책으로도 인해서 주변 그때 또 하나 나온 게 토지거래화 정책이 있었죠. 네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호재라는 과열을 염려해가지고 예. 청담동, 삼성, 대치, 잠실 4개 동이 지정되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사는 분들이나 그곳에 진입하려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주변으로 분산되는 풍선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강남 지역 집값도 주변도 그렇고 해서
소폭 상승이 있었고요. 네. 전월세도 올라가는데 뭐 예를 들면 한 5%에서 한 10%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 2, 3억 원 정도가 상승되거나 아직도 상승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가 계속 네. 상승 중이다. 전월세는 그거보다 좀 낮은데 네. 보통 한 1억 남짓 내외 지금 움직였는데 예. 현재로서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매물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이거 뭐 반전세로 바꾸는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 얘기도 맞는데 예. 얼마 전부터 이제 주택 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있어서 예. 월 160만 원 이하로 한다는 그런 게 유행처럼 월세에 대해서 많이 안 받았었는데 네. 뭐 종부세가 현실화되면 될수록 세원 마련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전월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뭐 바뀌는 현상이 많이 생기겠죠. 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당장이 임대차 3법 통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임대 기간은 최소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는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한다. 뭐 이게 이제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통과되기 전에 전월세 값을 미리 올려받으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런 움직임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부담이 그럼 다시 이제 또 서민 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다른 세원 마련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뭐 지금 경제적인 분위기도 상가로 인한 그 수익 창출도 예.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 집으로밖에는 전가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빌라하고 오피스텔 쪽으로 다시 그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갑자기 나타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강남권 주택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일부 그 소액 투자자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빌라나 뭐 그런 곳으로 가는데 예. 뭐 규제 정책이 심해지면 뭐 틈새로 예. 오피스텔로도 추가로 또 움직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이제 그 정부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팔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파는 게 아니라 네네. 오히려 팔 바에는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네네. 실제로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나요? 장르권의 그 똘똘한 한 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 지역에 있는 다른 집을 팔려고 해도 거래세가 굉장히 강화된 상태가 되니까 쉽사리 팔기도 어렵고요. 네. 자연스럽게 증여를 대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종부세 도입할 때 비과세를 통한 부부간 증여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요.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혹시 보셨어요? 지금 정부가 네. 강남 지역에 2만 채 정도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 그래서 부지 이야기까지 지금 보도가 된 게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정 기사님? 예,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겠죠.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2만 세대라고 하면 적지 않은 물량이니까 당장 시장을 시키기에는 충분하게 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게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좀 그 종합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네.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게 뭐라고 보세요? 정책에서? 일단은 좀 중요한 게 사회적 합의나 좀 대응할 수 있는 누구나 납득하기 쉬운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중 교수님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누구나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가능한 네.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네. 그다음에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과 그냥 자기 돈 갖고 사는 사람, 그다음에 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는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 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예, 모두를 100% 만족시킨다면 일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물량도 상당히 있어야겠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무조건 막아놓는 정책을 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자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예, 이거를 전향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면 이거 규제적인 측면만 볼 게 아니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서민들을 위한 주택도 뭐 일정 부분은 충분히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게 될 것이고요. 예. 꾸준하게 시장 상황에 맡겨놓는다면 적어도 급격한 상승이나 혼란은 좀 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중개사님도 결국은 그 공급 부분이 이제 그 풀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게 현실적인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현재 서울시에서 공급을 아까 2만 세대 말씀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예, 예. 도시의 확장을 더 이상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남아있는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도시 재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부동산 쪽으로 좀 그 부추기는 그 사람들이 있다. 뭐 특히 유튜브 공간에서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그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미 주택에 대한 수요로는 강남권이라든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자연스럽게 있기 마련인데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네. 뭐 대중들도 다 같이 그 조급해지는 마음이 생겼겠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식 시장 마냥 이 부동산도 정보공유 채널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분들이 임장 활동이라든지 답사하면서 여러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강남 지역에서 20년째 공인중개사 활동을 왔던 분과의 인터뷰였습니다.